제70차시 중단 후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두 번째,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다.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문제와 농촌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 문제와 노동 운동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답니다. 단원 구조 내용은 산업화와 도시와 일상생활의 변화, 농촌의 변화와 농민운동, 노동 문제와 노동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273쪽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다.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되어 지하철 1호선이 서울역에서 청량리사의 운행을 시작하였다. 당시 지하철은 지하 15m 땅속을 날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거리 7.8km를 18분 만에 주파하였다. 이후 지하철은 노선이 계속 확대되었으며 시민의 발로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합니다. 산업화, 도시화, 일상생활의 변화죠. 1960년대 이후입니다. 농업의 비중이 줄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비중이 커지면서 도시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도시화 현상, 즉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죠. 농촌에서 벗어나 도시를 향했다. 이촌향도. 그러나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대부분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 빈민이 되었다. 변두리 높은 지대나 하천 주변에는 일명 판자촌이라 불리는 무허가 집단 주거구역이 생겨났고,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전기, 상하수도 시설, 위생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생활을 했어요. 1970년대 서울의 판자촌 모습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무허가 판자촌을 지어 모여 살았죠. 이른바 달동네가 형성된 거죠. 판자촌은 무허가 불량주택 단지로 1960-70년대 대표적인 도시 주거 양식이었어요. 판자촌은 상하수도 및 오물 처리 시설 등의 미비로 보건위생상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노후화한 불량 건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성도 큰 지역이었죠. 한편 정부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고속국도를 확대하고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확장하여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어요. 경부고속국도를 만들면서부터죠. 지하철, 74년 개통. 대규모 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난도 완화했다. 77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시해서요. 많은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두었죠. 의료보험제도 77년. 박정희 유신 시대 때죠. 이때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변화하였다. 바쁜 도시 생활과 서구 변화의 흐름에 맞춰 라면과 즉석 음식을 비롯한 분식이 널리 퍼졌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분식이죠. 외식 문화가 형성되어 외식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성장했다. 한편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적인 유대가 느슨해졌으며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적 가치가 무너져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현상도, 부정적인 현상도 보입니다. 뭐 사회적 유대가 완전 무너진 건 아니고요. 이런 변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성장 만능주의가 낳은 비극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농촌에서 밀려나 대도시로 몰려든 농민들이 대부분 도시 변두리에 자리 잡고, 서울의 경우는 청계천과 중랑천 등지에서 판잣집이 세워졌는데, 서울시는 이를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시민 아파트를 건립하여 집단 이주 정착지를 조성하거나 현지 개량, 새로운 대단지 이주 등의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낮은 공사비 책정, 짧은 공사기간,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실 감사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시작된 도시 재개발 사업은 결국 와우 아파트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 4월에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된 서울 마포구 와우 시민 아파트 한 개동 5층 건물이 붕괴돼서 입주자 등 33명이 사망을 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가 누웠다. 와우, 이름도부터 안 좋네요. 이 사건은 당시 성장 만능주의와 속도주의가 낳은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죠. 지금 보세요. 이런 지금 부실공사, 이런 붕괴 사건, 대형 건축물 붕괴 사건이 대표적인 빨리빨리 속도 위주의 그 문화가 나왔던 부실공사가 나온 이런 비극이었다. 1996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도 했었죠.
자, 그 내용 정리는 산업화와 도시와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도시화의 문제점, 정부의 노력, 생활 방식의 변화. 요즘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실공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꼼꼼하게 잘 하려고 그러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일부 하는데도 있는 게 같아요. 고쳐져야 되겠고요. 농촌의 변화와 농민운동입니다. 그 다음 274쪽입니다. 1960년대 이후 전 추진된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저우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날로 커지자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1970년에 시작이 됐어요. 새마을 운동은 주택 개량, 도로와 전기 시설 확충 등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후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점차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면자조 협동을 강조하는 국민의식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정부 주도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농어촌 근대화에 기여하였으나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농인구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죠. 70년대 후반에 들어 정부의 농업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농촌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이 농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농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표적으로 한평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정부의 전량 수매 방식을 믿고 고구마를 재배한 농민들이 전남 한평에서 수매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일으킨 농민운동으로 3년여의 투쟁 끝에 정부의 피해 보상을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이중고가제, 왼쪽 낙엽을 보세요. 정부가 시중 가격보다 비싸서 소비자에게 싼 값에 공급하는 정책을 일컫는데 이는 농촌 경제의 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도시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함께 고려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중지되고 쌀 수매가가 동결되면서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을 얼려버린다. 동결이라는 말 많이 표현이 있습니다. 가격을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촌 경제가 더욱 악화됐어요. 더욱이 우루과이 라운드 압력이 나타나면서 수입 농산물 개방 압력까지 이어지자 농민들은 전국 농민운동연합을 결성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나갔죠. 그 다음 이제 노동 문제와 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도시 노동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 아래서 정부와 기업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저임금 정책을 지속했죠. 그렇죠? 1960년대, 70년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이제 1970년에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집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늘어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이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노동운동을 탄압을 했습니다. 이에 YH 무역 사건처럼 노동운동은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띠기도 했죠. 1980년대의 노동운동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크게 늘어났고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민주노동조합의 인정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노동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금융, 병원 등 사무직 노동자에까지 확대가 됐죠. 그래서 학습 내용 정리는 이와 같습니다. 교과서 275쪽 산업화에 따른 변화와 그 과제입니다. 왼쪽 자료는 한평 고구마 사건에 관련된 활동이고 두 번째는 오른쪽 자료는 전태일 분신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운동, 그 다음에 전태일 분신 사건.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 더 받으며 못 받으면 더구나 2만 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 여성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여공의 문제를 얘기했던 거죠.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시다는 그 재단사의 일을 보조하는 역할의 노동자를 시다공이라고 불렀어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일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일일 10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1개월 후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태일의 편지였습니다. 1969년 12월.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전태일 씨는 몸에 신나를 붓고 극단적인 분신을 택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주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걸 외치면서 분신을 했고, 이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에 이 한국의 노동 문제가 사회 문제로 깊게 각인이 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이 이 대두가 됐던 거죠. 일본의 한평농민이 피해보상운동을 벌인 이유는 1976년 한평농협은 고구마를 모두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고구마 수매 가격을 낮추려는 농협과 관련 기업의 농간으로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평농민들은 3년에 걸친 피해보상운동 끝에 피해를 보상받았던 겁니다. 전태의 편지를 읽고 2번,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자. 일일 15시간 작업시간은 일일 10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 일요일마다 쉬는 것. 건강진단은 정확한 날짜에 제대로 받는 것 등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게 되겠죠. 3번. 자신이 당시 농민 혹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다면 어떤 의견을 말할지 써봅시다. 저는 동대문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재단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봉제공장에는 나이 어린 많은 소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박봉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봉제공들은 대체로 나이가 평균 18세이며 하루 근무 시간은 15시간이지만 그 밑의 시다공들은 대체로 나이가 평균 15세이며 하루 16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 소녀들은 햇빛도 잘 볼 수 없는 공장 작업실에서 장시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질, 신경통, 위장병, 폐결핵 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질병들은 성장기에 한 번 고생하면 평생 고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제발 저 어린 소녀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모험 답안이 되겠죠.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성장한 세력으로 재벌을 말하죠. 2번은 전태일 분신 사건, 3-1번은 맞는 설명 도시화 현상, 3-2번은 새마을 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이 됐죠. X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다 학습지를 꺼내 보겠습니다. 진단평가 1번. 1973년에서 79년 사이에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불리게 된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강의 기적. 80년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현황을 묶어서 삼저 호황이라고 부른다. 개념 정리 1번.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세 글자 도시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1970년부터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농촌 근대화 운동을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근면 자조 협동 정신. 그다음 농민운동은 대표적으로 1976년부터 78년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되었죠.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그 다음 4번 YH 무역 사건. 전태일 분신 사건은 언제 있었다? 1970년에 일어났다. 이후 노동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2번에 들어갈 사람 이름은 평화시장 노동자 재단사 전태일이었습니다.
형성평가입니다. 1-1번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했다가 도시 노동자 수가 증가했죠. 감소가 아니라. X. 농업 비중이 줄어들죠. 60년대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 비중이 늘었죠. 그래서 X. 전태일 분신 사건 계기로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존권 보장 투쟁, YH 무역 사건 늘어났죠. 맞는 설명입니다. 5. 그 60년대 이후 소득 격차가 날로 커지자 도시와 농촌을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게 되죠. 3번에 가는 노동운동, 이 전태일 사건, 나는 바로 YH 무역 사건이죠. 전태일 분신 사건, YH 무역 사건.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했고 유신체제 붕괴의 한 원인이 됐고 YH 무역 대다수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고 근데 6월 민주항쟁 이유가 아니죠. 전태일 분신 사건은 1970년에 YH 무역 사건은 1979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은 1987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1987.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대중문화가 성장하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